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저 오늘도 이렇게 주말이라 키핑장에 나왔어요. 지금은 해가 넘어간 오후 5시, 4시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오늘은요, 제가 키핑장에 와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요. 오늘은 옆에 있는 친구랑 뭐를 했냐면요. 요 바닥에 지금 까만 걸로 이렇게 깔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안쪽에 하고 뒤쪽에 이 바닥이 깔아져 있지 않아 가지고 오늘 손수 이 바닥 비닐을 전부 이렇게 깔았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집에 있는데 오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옆에 친구가 바닥에 맨 흙이 있어 가지고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면 여기서 아이들을 물을 주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습도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키핑장에 대부분 이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있는 키핑장은 시골 고즈넉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설이 뭐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임대료가 저렴하답니다. 그럼 시내 쪽에 있는 이 환풍시설, 뭐 난방,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아주 고급의 키핑장도 있어요. 제가 주로 다니는 그 농장에 고급 키핑장도 있는데 거기를 마다하고 이 시골을 고즈넉한 데를 왜 택했냐 하면은요, 뭐 비단 뭐 돈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아니라고 부정은 못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는 완전히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기도 하거니와 또 한 가지 경쟁 심리라고 할까요? 이 다육이들의 화변에 아주 고가의 다육이 뭐 이런 걸 해서 서로의 경쟁력 때문에 무리를 해서 다육이를 사다 놓게 되는 뭐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싫어가지고 친구 옆에서 고즈넉하게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냥 소꿉놀이 같은 그런 시간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집에서도 가깝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시골에 있는 키핑장을 택했는데요. 혹시라도 다육맘님들께서 이 키핑장에 요즘은 많이 입주들을 하세요. 그래서 키핑장에 관심이 있으신 다육맘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란다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햇빛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키우고는 싶은데 한계가 있는 곳이 많잖아요. 특히나 확장형 베란다 뭐 이런 곳에서 키운다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할 때 나의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데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 때문에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는 다육맘이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키핑장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하신다 하고 댓글에 가끔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핑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가 조금 비싸고요. 저처럼 이렇게 시설이 조금 미비한 곳, 바닥공사도 사장님이 사실은 해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먼저 깔자 했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사장님은요, 이 농장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별도의 자기 직업이 있어가지고 그 직업 외에 이 키핑장과 농장을 또 겸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하고요. 또 한꺼번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절충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가면서 재미를 느껴가면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바닥을 친구랑 이 바깥에 바닥도 친구랑 저쪽 의자에 있는 곳 있죠? 거기도 친구랑 같이 깔았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친구랑 둘이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또 마음이 좋고 또 믿거니라 하는 뭐 그런 게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저 안쪽에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맨 땅에 이렇게 흙이 있어요. 이렇게 흙이 있는데 이곳에서 물이 오거나 비가 오면 습이 지열이 엄청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 바닥 공사를 친구랑 둘이 했어요. 친구 다이 밑에 제 다이 밑에 전부 깔았어요. 아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걸 깔았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요. 친구랑 둘이 다이 밑에 기어 들어가서 이 다이에 이마를 찧어가면서 그렇게 바닥 공사를 했답니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육이가 무엇이길래 이 아이들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라는 표현을 친구가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다 깔아놓고 공사를 하고 할 때는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뿌듯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요, 뭐 하엽 정리도 하나도 못 해주고요. 조금 자리 배치만 정리 정도? 뭐 그 정도만 했어요. 그래서 이 키핑장을 선택하실 때 이런 공사 시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죠. 한 달에 임대료가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고가일 거는 한 달에 내가 매달 내야 되는 그런 금액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시설이 좋은 데는 또 부수적인 부대 비용이 또 들어가요. 약을 칠 때 돈 들어가고, 난방 시설 뭐 이런 걸로 할 때 또 풀가동하면 또 추가 비용 같은 것도 발생을 한답니다. 그건 제가 있는 경우는 일단은 제가 일정한 금액으로 해서 그냥 한 달에 월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또 키핑장 요금도 또 1년치, 2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데가 있고, 제가 있는 곳은 달달이 받아요. 달달이. 또 그런 편리함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집 가까운 이런 허스름한 시골로 선택을 해서 왔지만, 고급 시설에 아주 최신식 시설로, 뭐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곳을 원한다 하면 그렇게 선택을 가셔도 되는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키핑장을 알아보신 분들은 그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 산이 있는지, 주변에 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바람과 햇살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 키핑장도요, 선반의 위치마다 해가 더 잘 드는 데 있고, 또 습이 더 많이 올라오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 쪽을 택했는데요, 이 키핑장에는 저 바깥쪽이 낫다라고 이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서 바깥쪽을 했는데, 이 안쪽으로, 이 하우스 안쪽으로가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무도 없고 저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선반을 찍을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돌리지 못하고 말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키핑장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계절 하나를 보시면 안 되고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햇빛과 환경과 조건 이런 거를 다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않고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키핑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키핑장을 입주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친구랑 이렇게 노동 아닌 노동을 열심히 했고요. 또 무엇을 했냐면요, 간단히 예쁜 아이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쌍둥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요. 요거 아주 작은 콩분의 소분이에요. 소분의 미니마 작은 아이를 이렇게 두 개를 심어 놨고요. 요거는 애성이에요. 애성도 뭐 조그만한 소분에 이렇게 쌍둥이처럼 심어 놨죠.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다육기를 막 시작하시는 초보, 왕초보가 제 주변에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다육에 대해 다자도 잘 모르는, 또 배합토가 뭔지, 뭐 마사토가 뭔지, 뭐 이런 것도 아직은 잘 모르는 왕초보라서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조그마한 아이들 두 개를 이렇게 심었답니다. 내일은 또 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설레임, 뭐 그런 기대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라 이걸 주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이 두 아이들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분갈이를 해서 내일 갖다 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역시나 지금 덥고 습하잖아요. 일단은 일주일 전에 세수시키는 것처럼 살충제 약물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시간상 여유도 없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이 지금 대충 솔로 청소만 하고요. 이렇게 청소만 하고 정리정돈 줄 맞추는 거, 제가 사실은 뭐 종류별로 분류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아이들마다 또 조금씩 예뻐지는 모습을 하나씩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하고 즐겁고 그런데요, 여기서 친구랑 이렇게 진열하고 아이들 이렇게 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또 저희 작업대 있잖아요. 여기 작업대 보시면 친구는 지금 오늘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간다고 갔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지저분하지만 친구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도 친구가 옷을 갈아입힌다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갔네요.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이렇게 해놨고요. 저는 오늘 이거 다이 깔고 여기 대충 청소만 했어요. 바닥 청소만 하고 오늘 뭐 했냐면은요. 집에 있는 이 꽃이 지난번에 백모단 쏟아진 거 여기다가 이거 너무 많이 깔아놨죠. 이렇게 하나도 버리질 못하고 여기서 이제 반은 소멸된다 싶어서 그냥 다 이렇게 위에다 얹어놨고요. 여기 자구, 이거 친구가 버린 자구를 여기다 꼽아놨잖아요. 오늘 얘가 첫 물을 줬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난 것 같아요. 이게 꽃대인지 자구인지 모른다고 하고 쓰레기통에 던지는 거를 제가 주워다가 여기다 심어놨는데 뿌리가 났어요. 뿌리가 난 것 같고 또 요것도 역시나 철아 바싹 말라서 예쁘지 않다고 뚝 끊어가지고 버린 거를 여기다 심어놨는데 요것도 뿌리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흑토이도 요건 하나가 제가 뽑아봤거든요. 뽑았는데 흰 뿌리가 하얗게 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또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요쪽으로 뿌리 난 쪽에 있는 요런 아이들로 해서 물을 좀 챙겨 주었고요. 요 백모단하고 집에서 이렇게 웃자라서 못난이로 있는 아이들 자구 몇 개 그렇게 와서 또 꼽아놨고요. 여기 또 정야 무너진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 아이도 뿌리가 난 것 같아요. 조금 흔들리는 게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집에서 못하는 이 꽃이 판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작은 거 했잖아요. 들고 다니기 편하려고 작은 거를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려고 하고 제가 삽목판 제 채널에 저를 도와주시는 뮤즈님께서 이 삽목판을 하나 또 선반 올 때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데요. 이것도 그 선반 만들고 남은 짜투리기 나무로 이렇게 선반을 그 삽목판으로 이꼬지판 같은 거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것도 묵직합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다 흙을 채우고 이꼬지판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 키핑장에 저 같은 게 직장맘으로 키핑장에 와 있으면 주말에만 와야 되고 주말에도 하루는 또 근무를 하면 또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하루에 와가지고 이 많은 아이들 하엽 정리 해주고 자리 배끔 해주고 분갈이 해주고 또 물 챙겨주고 또 이꼬지 판때기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집에서보다도 대충 하게 돼요. 대충 해도 아이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많이 예뻐졌어요. 엊그저께 영상 담은 도태랑이 제가 여기다 데려다 놨죠. 집에 장소가 부족하고 두 아이 있는 아이들은 일단 여기다 갖다 놨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집에서 조금 아프거나 시원찮거나 또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아이들 많이 갖다 놨잖아요. 새로 들인 아이들보다는 전부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데려다 놨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아직도 회복이 어려워서 아픈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아이 물러가지고 입장을 적심을 안 하고 그냥 놔뒀는데 얼굴을 만든다 하고 보여드렸던 그 아이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들 무조건 적심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상태를 보고서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그냥 놔두니까요. 이렇게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거 뭐냐면요. 저희 베란다에 아직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베란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왕초보 시절에 잎꽂이를 해놓은 펀킨이라는 아이예요. 이 잎꽂이를 아주 한 대여섯 포트를 한 것 같은데 다이 맨 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물 못 챙겨주고 관리를 안 해서 요렇게 3년 동안 요만큼 자란 아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불쌍해서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키핑장에다가 데려다 놓았답니다. 오늘 요 아이들도 모아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다음 주를 또 기약을 하는데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키팅장 생활도 친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표시 안 나게끔 그렇게 하지만 또 이게 두 집 살림이라는 게요. 또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찾으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 하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씩 친구랑 둘이 씨름을 해가면서 해나가는 과정이 또 소꿉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재미도 있어요. 이거 누가 시키면 하겠냐고요.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요. 그쵸? 그래서 또 예쁜 아이들 모습 보면 못생겼어도 내가 키우는 아이들이라 너무 예쁘니까 재미를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생활 하시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다육맘님들 아이들 자고 하나 보면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힐링도 하시면서 그렇게 다육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키핑장에 저희 소소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이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드리지만 많이 예뻐지는 아이도 있고요. 아직도 성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예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회복이 늦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레이디스 핑거랍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있는데 이 아이도 많이 회복이 됐죠. 늘 보여드리는 아이들만 보여드려가지고 자, 요것도 버클리 금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위에 올려놨는데요. 지금 물이 고파서 입장이 말랑말랑한데 이 아이는 다지려고 제가 그러고 있지요. 그리고 요거 핑키예요. 핑크는 제가 3년 전에 강릉에서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 이 아이를 보면 그 강릉에 갔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실래요? 요거 집시 군생이에요. 집에 있는 그 강몸의 집시 군생은 제가 예뻐서 거리대에 내놓는데요. 요거는 한 몸이고 군생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더 예뻐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아주 구박을 많이 했었어요. 못생겨졌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이뻐져가지고 처음 들어올 때 이 군생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답니다. 예뻐졌죠. 그리고 뭐 라디카스는 매일 보여드려서 요거 청키예요. 청키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은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그리고요, 늘 보여드리는 여기 큰 아이들 이제 꽃대 싹 잘라줬죠. 이 꽃대 프레누에서 자른 꽃대가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 꽃을 판에다가 꽂아놨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실래요? 집에서 햇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치마를 둘렀던 뉴엔의 진주도 여기 있고요. 요거 탱고예요. 탱고. 작년에 거리대에서 빨갛게 라인을 두르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탱고가 여기 와 있죠. 그리고 요거는 담비랍니다. 담비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입장이 아주 너부대대하니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지느라고 지금 물도 굶기고 그러고 있는데 많이 얼굴을 줄여준 것 같아요. 많이 조금 다져졌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키우는 또 문스턴이 여기 또 하나 있지요. 그리고 요 아이도 3년 된 아이랍니다. 펜던스인데요. 아주 오래된 아이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 관심 밖에 조금 벗어난 아이들이 여기 많이 와 있죠. 그래도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요거는 꽃 돛담배가 이렇게 자구를 하나 분리를 하고요. 꽃된지 뭔지 뭘 하나를 또 올리고 있어요. 이 보라보라한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 모닝듀랍니다. 모닝듀도 아주 정말 예쁜 아이고요. 요 아이가 참 예쁜 아이더라고요. 요 아이가 브래들리라는 아이예요. 브래들리인데 아주 어린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물이 들면 그렇게 예쁘다고 추천을 받아서 데리고 왔는데요. 아직은 어리지만 아주 예쁜 것 같고요. 자, 이 아이가 오리엔탈이랍니다. 이 아이는 오래된 아이예요. 많이 다져졌고 그런데 초록초록이로 있었는데 로제트를 줄이면서 꽃대를 뽑으려고 해도 아직 안 뽑아지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주 오랫동안 키웠던 작년에 거리돼 있었던 몰라코랍니다. 몰라코 이것도 강몸 이제 합식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키핑 생활은 저도 왕초보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씩 적응해 나가는데 여기도 지금 환풍시설이 조금 미비해가지고 장마철이고 또 뜨거운 여름이라 좀 많이 더워요. 하우스에 들어오면 훅 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베란다보다 오히려 키핑장이 못하다라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은 조금 시원한데요. 아직은 키핑장에서 녹아내려서 무너진 아이가 그 백모단 하나였고요. 오늘은 다행히 무너진 아이가 없어서 지금 다이 밑에 바닥 깔고 청소한 게 다랍니다. 그리고 잎꽂이판에 그 백모단 무너진 거 꽂아준 게 다예요. 오늘 한 일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저희 집의 아이들 근황을 이렇게 영상에 담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캠핑장 소식을 전하고 있답니다. 자, 조금이라도 이제 캠핑장을 생활하시는 분들께 제가 캠핑 생활 이렇게 조금씩 어설프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조금씩 참고하셔서 키핑 생활이 어떻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담았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쌍둥이 화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예쁘죠? 요 선물을 이렇게 주면 좋아할까요? 어쨌든 제 오늘 키핑장 소소한 이야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소꿉놀이 같은 요 두 집 살림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 보면 힐링도 되고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쾌감, 보람 뭐 이런 거를 느끼면서 키핑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키핑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다 예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드린다면은요, 이 키핑장도 역시나 베란다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조금씩 해가면서 베란다에서 하는 거나 키핑장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이 생활하는 게 느끼는 것과 또 힘든 것과 또 힐링이 되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키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주저리 짱이맘이 그냥 찌꺼리는 소리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이 키핑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이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